밤새 안녕하셨죠, 다들? 어저께 밤 10시부터 아니면 뭐 밤 10시에 잠들었다가 11시 한번 깨고 12시 한번 깨고 오늘 지금 일요일 아침 볼까요, 시간을? 8시 3분. 아침 6시부터 목욕탕 문이 여니까 5시 반 나갔다가 지금 목욕하고 3시 띠쫙 밀고 그리고 이쁘게 옷 차려입고 앉아있는 나그레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다들 꿈나라 꾸고 계실 텐데, 그죠? 동네 목욕탕은 여름에는 한 달 방학이에요. 그래서 좀 차를 타고 나가서 그 뭐지 호텔식 안에 있는 사우나를 이용하게 되는데 거기는 외지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가족 단위로 많이 오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유일한 낙이 저한테 부리는 사치 중에 하나가 가서 세신하는 게 유일한 낙이라서 일반 그 안마 경락 받는 거 못지않게 때도 밀어주고 그 어깨라든가 종아리 같은 거 이렇게 주물러 주시는 분들이 계셔. 그것도 약간 뭐 크게 많이 해주진 않아도 해주시니까 개운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뜩이나 이렇게 오른쪽 종아리가 굉장히 당기더라고요. 또 돌아서면 땀나고 덥기 마찬가지긴 한데 때를 밀면 개운하죠. 동네에 가면 25,000원인데 여기는 28,000원 뭐 이렇게 받더라고요. 그 우리 여자들은 남자 목욕탕 관심 없어요. 관심 없는데 우리 또 남자씨 우리 아저씨들은 또 여탕 관심 많죠. 근데 이런 경기도 외곽의 목욕탕은 다 저처럼 이렇게 뚱뚱하고 이렇게 둘레둘레 하신 분들이 많이 와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런 이미지 전혀 없어요. 여러분의 그런 쓸데없는 상상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한 가지 희한한 건 이게 모녀가 오잖아요. 그 엄마와 딸. 이게 체형이나 말투가 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가끔 깜짝깜짝 놀래. 와, 진짜 똑같다. 속으로. 우리 딸하고 나도 닮았을려나? 근데 저는 안 닮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몸매는 저의 반이니까 저보다 많이 날씬하고 얼굴은 닮았다고 하니까 그건 좀 모르겠죠? 아, 왜 더운데 긴팔을 입었냐면 저의 통통한 몸을 저만 봐야죠, 뭐. 여기를 보신 분들조차도 이렇게 뚱뚱한 몸 보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우시겠어요. 사우나를 하면서 좀 생각을 좀 이런저런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요 근래에 느꼈던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생각을 해봤는데 이혼한 지 8년 됐고 지금도 혼자 살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사우나 가고 보통 이런 목욕탕은 명절 때 대가족 부모님 살아생전 살아 계셨을 때는 명절 때나 아니면 모이면 뭐 조탕 유형온천도 가고 그렇게 다니고 많이 그랬었거든요. 그때 이제 모든 게 다 혼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철저히 나한테만 맞춰지는 그런 철저한 1인 가구 삶이 되는 지가 꽤 됐는데 돈이 없어서 힘든 것보다는 그 돈이 많고 없음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노후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시간 보내기예요. 시간 보내기. 지금은 일이 있어서 막 뭐 내가 뭐도 뭐 집을 사신 분 집을 사야 되고 내가 뭐 할 게 있는 목표가 있는 분들 그다음에 저처럼 현생을 살기 위해서 기본 생활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생활하는 분도 있지만 제가 늘 그나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몸을 움직여야 돼요. 몸을 움직여야 되고 그 우리 어렸을 때 생각 자 우리 저기 60년대생들 다 보이셨죠? 다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 때는 그냥 골목골목마다 어르신들 나오셔가지고 오며 가며 동사람들 지나가는 거 보고 막 그러셨잖아요. 어르신들 나와갖고 할 일들이 없으시니까. 지금은 뭐 나와 계시는 분들 별로 없으시지만 물론 또 그 어르신들끼리만 가시는 데가 또 있으시겠죠. 뭐 무임 승차 가능하니까 뭐 기차 전철 타고 무한대로 이렇게 돌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거고 뭐 천차만별이긴 할 텐데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저도 요새 느끼는 건데 저는 제가 지금 이렇게 영상 개인 브이로그를 하는 게 얼굴 노출하지 않고 하는 건 제가 간종인 건 맞지만 제가 또 오픈되어 있는 건 싫잖아요. 부담스럽잖아요. 부담스러운 건 노출을 못 하는 건데 심심해요. 시간 보내는 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애들 막 키울 때는 정말 직장 다니고 애들 키울 때는 그냥 제대로 남아있어 쉬고 싶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이제 다 크고 자기들 알아서 나가고 나는 나대로 있으니까 이렇게 주중 5일 근무하고 이렇게 주말 때 되면 좀 심심해요. 물론 책도 읽고 뭐 OTT 보기도 하고 다 보는데 요새 들어서는 굳이 또 넷플릭스를 덜 보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재밌다는 게 있어도 내 취향이 아니면 안 보게 되고 그거 잠깐 보는 게 힘들어요. 제가 지금 이동식 책상도 있고 뒤에 고정 이거 시타가려고 사놓은 것도 있는데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책을 보는 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점점 그래요. 그러니까 누워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냥 누워서 뒹굴뒹굴하면서 막 휴대폰 보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거 보고 막 이러거든요. 대부분이 여러분도 그러고 계시는 거 아니세요? 너무 더우니까 커피 믹스도 덜 땡기긴 하더라고요. 음, 오늘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사우나 하면서 어떤 생각을 정리를 했냐면 나이가 젊고 많고 다 떠나서 다 외롭다. 다 외롭구나. 물론 저는 이혼했을 때 제가 늦게 이혼을 했으니까 50대 초반에 이혼을 했으니까 이제 다 큰 다음에 이혼을 했으니까 재혼은 분명 안 하겠죠. 재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재혼을 한다는 게 상대방을 찾는다는 게 저는 집순이잖아요. 집순이. 그래서 그러니까 오픈된 공간을 가야 누구를 만나고 소개받고 이런 게 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없으니까 더 만날 기회가 더 없어요. 더 없고 이 영상을 올려서 브이로그에 그 댓글 달리는 구독자님하고 그나마 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핑퐁하는 댓글로만 이루어지는 게 전부 다라서 그 중에 그나마 예, 댓글 퐁당퐁당하는 것도 재밌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리고 서로 이렇게 대면하지 오픈하지 않는 데다 보니까 아, 어, 혹시 이 사람이 나한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저는 늘 벽을 친다고. 전 늘 벽을 쳐요. 그리고 기본 생각이 거리두기예요. 가족 간에도 그렇고요. 저는 철저하게 개인주의가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애들은 둘이지만 제 형제가 많지는 않거든요. 많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늘 어딜 가도 저는 그냥 끼지 못해요. 노는 노래방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일단 노래를 못하고 음치고 몸치고 보는 건 이렇게 뚝 떨어져서 이렇게 관찰하는 것 정도의 그런 건 보지만 내가 노래를 한다거나 뭐 거기서 뭐 분위기를 맞추거나 젬병이에요. 꽂아놓은 보리자루 같아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어디 모임에 가서 이렇게 분위기 리드한 사람 보면 되게 부럽거든요. 부럽긴 하는데 제가 가진 에너지가 다 소비가 되죠. 그래서 집에 오면 거의 기절하죠. 탈진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백화점 쇼핑도 좋아하지 않고 어디 여행을 가도 저는 쇼핑 위주가 아니라 그냥 숙소 안에서 이렇게 바깥 전경을 보는 게 더 거의 힐링이 되는 거고 그 안에서 책을 보는 게 더 즐겁고 오며 가는 관광객들 보는 게 전 유일한 낙이라서 그런 위주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영상 찍는데 애들이 사준 그 액션캠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은 워낙 활동량이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찍어도 충분한데 그 휴대폰이 좀 불편해서 그 애들이 거금 주고 샀는데 맨날 고정해놓고 찍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네요. 사람은 이혼을 했든 안 했든 그리고 가정 끝까지 가서 생로병사를 같이 하고 막 임종까지 같이 하면 참 좋을 텐데 그 가정이 쉽지 않다는 건 이혼한 분들은 누구나 다 공감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왠지 내가 더 희생당하는 것 같고 내가 더 상처가 많은 것 같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이혼한 저는 아마도 제
애들 아빠보다는 제가 애들 아빠가 저에 대한 애정이 더 막 깊어진지도 모르죠. 저는 막 사랑해서 연애를 되게 진하게 해서 사랑을 해서 뭐 사랑이 변했어 이렇게 해서 결혼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연애에 대한 감정을 잘 몰라요. 그냥 어쩌다 그냥 그 상황이 맞아져서 결혼을 했고 어쩌다 보니 애가 생겼고 애를 또 양육하게 되고 근데 30대 40대 겹치면서 아 이건 아닌가 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많이 느꼈으니까 종집을 찍었겠죠. 제가 이제 어저께 다른 구독자님하고 이제 핑퐁 댓글을 하면서 이제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상처를 입는 건 일방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일방적이지 않고 그리고 제가 누구한테 얘기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사실 저 똑같고 저도 상처받고 상처받는 게 되게 두렵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누가 나한테 다가오는 것도 약간 거리를 두는 많이 저희 포지션은 늘 그래요. 제가 가는 거는 용기 내서 가지만 누가 저한테 오는 거 있다 이렇게 먼저 방어가 되어 모르겠어요. 이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성향인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타고난 성향 같아요. 그러니까 낯설음을 못 견뎌 하고요. 그다음 불편한 걸 못 견뎌 하고요. 그러니까 만나지 못하겠고 가지 못하겠고 뭐 이게 있어요. 그래서 늘 가던 데만 가고 하다못해 미장원도 저는 1년에 한 번, 1년에 자주 가면 1년에 두 번인데 요새는 거의 머리 기르고 나서 머리 자르는 것도 여름에 한 번 제가 머리 감다가 그냥 가위로 싹둑 한번 자르는 게 달아서 그러다가 아 머리가 너무 많이 풀어졌네 너무 이렇게 딱 달라붙으니까 너무 안 좋다 싶을 때는 그냥 미장원에 가서 완전 히피펌으로 뽁뽁을 해서 그냥 집에 있을 때는 이렇게 하고 주방에서 일을 하니까 머리는 다 묶고 망으로 묶어서 그냥 깔끔하게 머리카락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아 무슨 얘기를 했다. 아 그러니까요. 낯을 많이 가려서 집순이들이 대부분 성향이 그렇지만 딱 아는 데만 가고 그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안 가면 되거든요. 싫은 소리 못 하죠. 싫은 소리 못 해요. 그러니까 내가 불편하고 그냥 꾹 누르는 저 같은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말지 뭐. 얻었으면 안 가지 뭐. 나한테 불친절했으면 안 가면 되지. 그래서 더 못 가게 되고 그리고 그분 일상 베푸는 서비스가 저한테는 굉장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의 일상에 맞게 자기한테 고객이니까 늘상 하던 서비스인데 뭐 예를 들면 내가 특별해서 사탕을 주나 내가 특별해서 뭐 초콜릿을 주나 심지어 그게 이성이야 그럼 나 혼자 막 상상의 나래를 막 혼자 펼쳤다가 접었다가 펼쳤다가 접었다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방적인 호의는 절대 받지 않아요. 그리고 그 무료라는 거, 공짜라는 거 전 좋아하지 않아요. 무슨 일이든 어떤 거에 됐든 응당의 대가라는 건 다 있어요. 그래서 일방적인 도움은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근근하게 살아도 그냥 내가 벌어 쓰는 게 제일 마음 편하고 그리고 뭐가 사고 싶고 이런 게 좀 이제는 없어졌어요. 이전에는 뭐 사고 싶은 것도 되게 많았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요. 뭐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지적인 허영심이 있다 그랬잖아요. 지적인 허영심이 있어요. 저에게 지적인 허영심이 있어요. 그 한동안은 책을 사서 막 그 책장에 꽂는 걸 되게 좋아했고 그 이미지상. 근데 부질없다는 거는 이제 이혼하고 나서 책도 다 갖다 버리고 그리고 최근에 도서관에서 그때그때 그러니까 영상에서 추천해 주는 것도 보다가 내가 놓치고 있던 책도 있구나. 그럼 그걸 다시 한번 읽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오는 행복감을 더 많이 쫓아가는 거죠, 이제는. 그리고 이제 많이 비워야 되잖아요. 없는 게 많은데, 근데 생각 보니까 내가 이제 브이로그 한다, 유튜브 브이로그 한다 그래서 그 소소하게 산 것들이 많더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거치대 이런 거. 뭐 다이소에서 산 거지만, 별거 아니, 처음에는 이렇게 놓고, 막 이렇게 놓고, 뭐 이렇게 막 찍고 막 이랬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근데 뭐 소소하게 이것저것 샀는데 결국에는 쓰던 거 쓰게 되고요. 옷도 그냥 편하게 입던 옷만 입게 돼요. 그래서 그거 하다못해 그냥 티도 이게 목이 막 늘어지는 거 그런 거 입게 되고, 뭐 사각 팬츠도 그냥 완전 편한 거 늘어지고, 그 엄마들이 그 아빠들 이렇게 입다가 버린 게 늘어진 거 입듯이 그런 게 편하더라고요. 집에서 혼자 있는데 뭐 누가 봐요. 제일 편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혼자 삶을 추구하는 거죠. 누구를 만난다 그러면 또 준비도 해야 되고, 안 입던 내가 입은 거 너무 상대방이 보면 어떡할까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런 부담감. 그 다음에 내가 늘 쓰던 말도 하게 되고, 먹을 때 나는 이렇게 먹었는데 이렇게 소리내서 먹는데 그게 불편할까, 별 생각을 다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못 만나요. 그러니까 고인물이 되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고인물이래 민폐 안 되면 되잖아요. 민폐 안 주면 되잖아요. 제가 누구한테 훈수를 두거나 누구한테 말할 자격은 안 되지만, 그러니까 이혼한 사람들이 너무 쉽게 재혼하는 거, 젊었을 때 이혼해서 아이 어렸을 때 재혼들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저 나이 때 이혼하신 분들은 그렇게까지는 하시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성향이 외향적이신 분들은 모임 만나고 뭐 좋아하는 운동을 같이 하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음악을 보러 가거나 미술을 뭐 전시를 보러 가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카페를 가도 그렇게 모여서 3, 3, 5 모여서 식사도 같이 하시는 팀들이 되게 상대적으로 되게 많거든요. 저는 늘 혼자니까 누가 같이 가서 맞게 먹는 게 되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애들을 만나서 뭘 먹으러 가도 내 음식이 아니라 서로 의견을 물어보지만 결국엔 좋은 게 좋은 거다고, 돈 쓰는 친구의 딸의 아들의 입맛에 맞춰 갈 때가 좀 많으니까요. 사실 또 그때 먹어보지 또 언제 먹어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 음. 그 어저께 핑퐁 댓글 나눈 그 구독자님한테는 그런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화가 통화가 되고 사적인 만남을 불편해 하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주변에 트라우마는 누구에나 다 있어요. 그렇다고 애써 애면하시지 마시라. 어, 애써 애면하지 마시고 좋은 기회 있으면 만나기도 하고, 만났다가 실망도 해봐야 돼요. 사실은 만났다가 다 자기만의 꿈꾸는 이상형이 있잖아요. 만났다가 뭐지, 영상에선 괜찮았는데 역시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깨봐야 돼요. 만났다 깨보고 또 만났다 깨보고 해봐야 되는데, 저는 그럴 용기가 없기는 해요. 미리부터 그런 걸 걱정을 하니까 뭐 만나면 이뤄지겠어요. 어림도 없죠. 근데 어저께 핑퐁 댓글 나누신 구독자님은 전국구를 다니시고 하시니까 한번 좋은 소개를 받거나 아니면 주변에 눈여겨 두신 분이 계시면 그냥 가볍게 차도 마시고 슬쩍 안부도 전하고 그렇게 하세요. 모든 사람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처럼 다 똑같진 않아요. 동상이몽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걸 보고 같은 걸 봐도 주관적이라 해석하는 게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하나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5가지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쵸? 거기서부터 견해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저는 애들 아빠에 대한 애증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많이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그 핑퐁 댓글 나눈 구독자님은 그 애들 엄마에 대한 애정도 되게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게 좀 묘하게 많이 남겨져 있어서, 그러면 여기에 쌓인 게 응어리가 생각보다 많이 안 풀리신 것 같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그런 것들이 애들한테도 다 전달이 돼요. 묘하게. 그래서 어,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있고 아이들이 결혼해서 잘 살길 바라고. 전 부모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나 내 자식보다 좀 좋은 상대를 만나서 잘 풀리는 인생이 되길 다 바라는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 딸은 딱 그러더라고. 난 결혼 안 할 거라고. 그래서 왜든 엄마 아빠를 보니까 굳이 뭐 이렇게 말을 해서, 우리 딸은 되게 또 솔직한 아이라서 그래서 그냥 인정하기로 했어요. 근데 뭐 딱 그렇진 않아. 그렇게 말하면서도 근데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진 않아 딸아, 이렇게 말은 하거든요.
막 혼자 살면서 뭐 동거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썸 타서 뭐 핑퐁핑퐁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괜찮아요. 그렇게 알아가는 거죠, 뭐. 그러다가 뭐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살다가도 이혼도 하는데요, 뭐. 그게 뭐 별습니까? 그렇다고 꽁꽁 혼자만 나는 아무도 안 사귀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요즘은 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만나기도 하고 동거도 하고 주말 연애도 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건데요, 뭐. 시간을 통제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나들도 다 만남을 추구하는데 의미가 없어요. 성인이니까 그냥 믿는 거죠. 그리고 각자 다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사건이 생길 때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뿐인 거죠. 일단 저부터요. 저도 제 인생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생겨난 모든 불행들은 왜 나한테만 그럴까 생각이 들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방적이지 않다. 모든 사고에는 일방적이지 않다. 근데 나한테 생겼으면 그 결과는 내가 책임지는 게 맞다. 기본 고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각자 갖는 힘든 부분들, 내가 아무리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힘든 것도 말로 다 표현한다고 다 포함해도 그게 다 쏟아내지 않는 거거든요. 그냥 그때 그 감정만 분출하는 거죠. 앙금은 늘 남아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음식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의미를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음식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전분이요. 전분이 굳잖아요.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근데 이 단단함이 물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근데 그건 혼자 하지 못해요. 누군가는 침투해 오거나 누군가는 좀 약간 받아들이기도 하고 약간 리믹스가 돼야 돼요. 그렇게 가볍게 저도 그렇고 저와 못지않게 혼자 각자 어, 현생을 사시는 모든 미생인 저와 포함된 여러분들과 함께 각자 외로움, 각자 힘듦 이런 것들 소소하게 나눌 수 있는 저의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조절하면서 잘 지내고 하루하루 잘 지내요. 또 영상에서 뵙고요. 또 댓글에서 반감도 찾고요. 소소하게 즐거움을 찾아가 봅시다. 그게 인생이니까요. 끝까지 봐주셨다면 감사합니다.